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5월 7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틀간 연휴 기간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는 약간 하락했고 오늘은 다우가 0.95%, 나스닥이 0.87%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관세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런 해석도 됩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족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만간 주요 무역 교역국과의 합의가 나올 거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과 인도가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특히 인도의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벽 뉴스를 보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트럼프는 향후 2주 내에 어느 시점에 주요국가 무역협상을 타결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만 있습니다. 말만. 중국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에서는 협상이 된 적은 없고 협상을 하자고 들어온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는 또 속보로 나오는 게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무역이 또 협상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해외 민희선물이 0.9%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역 분쟁을 일으킨 후 아직 결과가 없는 상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시장은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주요 18개 국가들, 그러니까 교육 국가들과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의 최대 교육국 일부와 합의를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왜냐면 무역 협상이 어떻게 며칠 만에 됩니까? 몇 년을 해도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게 무역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예측을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진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마음이 속 이렇게 조바심이 난 상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90일 유예를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인도하고 일본하고도 협상이 아직 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또 대만하고도 협상을 했는데 대만하고도 협상이 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영국과 합의를 이룰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대고요. 그런 과정 속에 트럼프가 또 얼마 전에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2주 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할 거다 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시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딱 이겁니다. 아직 답이 없는데 답이 있을 것처럼 자꾸 해서 시장이 약간 불안감을 조성한 거다,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해석이 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3월 무역수지를 발표했는데 적자가 1,405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전월 대비로 14% 늘어났는데요. 이유는 관세 진행되기 전에 선주물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큰 부를 형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또 트럼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해서 물건값이 오르면 안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좀 무계획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약간 방향성을 잃었던 이틀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애플이 아니라 팔란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인공지능 방위산업체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가는 너무 올랐다라는 이유로 하락을 해서 급락을 합니다. 서학개미들이 또 손실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목표가는 좀 올라갔어요. 80불에서 90불로 좀 올라간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의 서학개미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뭐 다우는 일봉상으로 보시면 저점 대비로 올라왔지만 더 치고 가지 못한 흐름이죠. 우리나라 휴장 기간 동안 약간 눌렀습니다. 그러나 요 고점은 돌파하는 상태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60일선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 못하고 5일선을 살짝 이탈하고 끝나는 흐름. 그렇지만 요 고점, 그러니까 중간 고점은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흐름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상황은 아니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올랐던 걸로 나오거든요. 3%. 근데 50불대로 내렸습니다. 이 지금 그 오펙에서 감산이 아닌 증산을 실행을 했죠. 약 40만 배럴 정도 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증산을 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일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가스. 예전에 트럼프가 오펙에서 감산할 때 셰일가스 증산해가지고 원유의 점유율을 넓히는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에서 결국 무역 전쟁을 또 유가로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증산을 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약간 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의 하가 만약에 추가 하락을 된다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질 수 있죠.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연준이 그 FMC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밤까지 하죠. 내일 새벽에 우리가 결과를 아는데 이 F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연준의 생각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연준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결과치가 바로 나오지 않고 적어도 3, 4개월 좀 길면 6, 7개월 사이에 나올기 때문에 그 사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가가 하락한다 그래서 뭐 금리를 다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연준이 일단 생각의 마음을 좀 약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유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준에서 6월 달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6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깜짝 금리 인하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안 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시장을 초토화시켰고 경기도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금리 인하로 해서 그거를 커버를 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커버링을 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지금도 요 이틀 동안 그전에는 관세 발언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틀 동안 관세 발언이 조금 있거나 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만큼 관세가 시장에서는 악재다라는 해석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원달러가. 그 1405원으로 빠졌죠. 우리가 장 끝날 때 그 1440원에서 약 35원이 빠져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휴장이 기간 동안 여기에서 원달러는 1375원 또 35원이 또 빠졌습니다. 30원이. 그래서 5일 동안 약 70원 정도가 빠졌거든요. 70원. 근데 이 이유를 그 뉴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하락은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이 다가왔다. 그로 인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두 번째 오늘 하락은 미국이 대만과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 대만 달러가 강세가 지면서 원달러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원달러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달러 약세가 대만의 그 달러 강사를, 그러니까 대만의 통화를 강세를 주고 중국 위안에 강세를 주기 때문에 원달러도 강세가 온다.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달러의 약세를 추구하는 흐름이 나오죠. 근데 연준은 원래 달러 강세를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미국 정부는 약세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 환율을 떨어뜨리는 모습. 이제 제가 이 환율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환율과 이 주가는 반비례했다가 원래 좀 멈췄지만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못 올라온 부분을 오늘 또 하락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가 아주 좀 강해지지 않겠나, 요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에 이제 시장이 편승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60일선에 걸쳐놓고 싸움을 했잖아요. 오늘 장대 양봉을 세워주느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환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도가 굉장히 얇아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한 6천억씩 두 번 들어왔고요. 매도는 얇아지는 그런 흐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의 영향으로 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아주 매수를 좀 강하게 진입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